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문화로 읽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서 국민 MC라 불린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5세. 연예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 또 국민이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송혜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일생과 양력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이제 희극인이다, 진행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전공이 해주예술전문학교 성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앨범까지도 12개를 내실 정도로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십니다. 그래서 노래 자랑 이제 진행자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수 시작해서 이제 악단을 거쳐서 또 이제 진행자, 그리고 각종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광고에도 이제 출연하고 그러셨었는데, 예. 어쨌든 이 전국 노래장으로 가장 유명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90세가 넘으셨는데 2011년에 단독 콘서트를 여셔가지고 이때 최고령 이제 콘서트를 여신 분이 됐고, 예. 또 2019년에는 또 고향에 갈 때까지라는 싱글을 또 내셔가지고 최고령 또 이제 노래를 발표하신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예. 음반도 여러 장 있더라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송혜 선생님께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금관 문화훈장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았나요? 일단 문화훈장에는 금관과 은관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전통적으로는 금이 더 가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1등급, 2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이제 금관, 은관 이렇게 나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의 이제 기환, 그래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과 그것만 발전시켜서는 안 되고 국민 문화를 얼마나 더 널리 향유하게 기여를 했는가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금관문화훈장이 최고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660여 명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고 많이 받으신 분들이 미술인, 그다음에 문학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무용이라든지 건축 분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금관 문화 훈장을 받으신 분은 60, 70년대에 신상옥 감독하고 유현목 감독, 그리고 2002년에 임권택 감독입니다. 그래서 되게 영화 감독만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미나리 때문에 윤여정 씨가 금관 문화 훈장을 받으시긴 했습니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희극인은 없었습니다. 가수도 없습니다. 이거 조용필 씨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고요. 배우도 없었는데 윤여정 씨가 받았는데, 여성 부분은 또 더 취약합니다. 전체 문화훈장 중에 18%를 차지하게 되고 금관 문화훈장은 딱 8명만 받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희극인 최초로 송혜 선생님이 이제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송혜 선생님처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은 어른이 대한민국 사회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송혜 선생님이 존경할 만한 어른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몸으로 일관되게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몸으로 보여줬다? 예.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했다는 점, 그것도 매주 지역을 현장을 이제 가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선호하는 것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못한 화합을 이룬 이제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화 지도자죠. 그리고 삶 자체가 일관됐습니다. BMW족이라고 하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동하는데, 이제 집은 저쪽 이제 도곡동 근처로 알려지고 있으십니다만, 이제 사무실은 종로 3가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종로 3가에 송해길이 있어요. 저도 거기 자주 이용하는 유명하죠. 있었습니다. 그 오다 가다 보면 봬요, 이렇게.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사이에 돌아다니시고, 또 목욕탕에 거의 자주 가시죠, 4시쯤에. 근데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목욕탕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탕에 가서
다 이제 옷을 벗고 대등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 상황들을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 방송 때문에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목욕탕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대화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수평적인 어떤 관계 또 이제 스스럼 없이 농담도 하시고 또 격이 없이 대하시는 모습들이 편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뭐 2,000원짜리 국밥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예. 종로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삶의 진실한 어록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딩동댕에서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은 네. 그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절망이란 없다 희망 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북에서 인민군 징집 때문에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 가운데에서 95세까지 수많은 도전과 또 그 희망을 일궜던 그런 삶에 체화된 이력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는 어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송혜 선생님 하면은 전국 노래자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전국 노래자랑 또 송혜 선생님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88년에 이르기까지 진행자가 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송혜 선생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먼저 이제 떠나보내게 된 상황이 돼서 우울증이라든지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제작진이 의뢰를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1988년에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1세셨거든요. 사실 61세면은 뭐 보통은 좀 생활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밀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방송 생활을 이제 접어야 될 뭐 시점 뭐 그렇게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좀 활동은 좀 접는 시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진행자들이 좀 자리를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내려가면 그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러면 젊은 아나운서가 어울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참여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진행자로서는 송혜 선생님이 거의 유일무이했고 사실 이런 점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진행자 교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후보군을 봤을 때 마땅히 대체할 수가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이고 무려 34년 동안 지속이 됐고 이것이 영국 기네스 기록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네. 뭐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뭐 다들 뭐 송혜 선생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진행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쉽게 극복하기는 넘기가 어려운 쉽지 점이죠. 않은 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진행 방식이 완전히 파격적이었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왜 가능했냐면 창공 악극단이라고 하는 그런 순회 공연 팀이죠. 네.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악극단은 악극단 스스로 노래도 부르고 가창도 하고 또 만담도 해야 되고 또 연극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다 보니까 이 진행하는 방식이 그냥 기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약간의 어떤 소극을 하기도 하고 농담도 받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준비해온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약간 좀 짓궂은 분들도 있어요. 뭐 가발을 치운다든지 얼굴에 분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일종의 애드리브라든지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진행 방식은 사실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독특한 진행 방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즐겨보신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게 이제 송혜 선생님의 존재감이 두드러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전국 노래자랑 이게 이제 노래 경연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국내 최초의 TV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또 데뷔한 가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임영웅 씨라든지 송가인 씨도 출연을 했었고 굉장히 뭐 장윤정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찬원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트롯 같은 경우에는 선발 대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역의 어떤 정서를 잘
담아낸 가수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뭐 본 무대에 선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지역에서 합니다. 근데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중문화 정책의 흐름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하나입니다. 네. 무조건 현장에 가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한바탕 어울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여기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판을 벌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신은 송혜 선생님이 잘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전국 노래자랑의 인기로 같이 사랑을 받았던 송혜 선생님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